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자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끌어내린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MF는 22일 발표한 4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2.8% 성장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1월 전망치인 3.3%를 3개월 만에 0.5%포인트 낮췄습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0%로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주요 민간 연구소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IMF는 세계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에 2% 성장 전망을 3개월 만에 절반으로 낮춘 건데요. 내년 성장률도 1월 전망치인 2.1%보다 0.7%포인트 낮은 1.4%로 제시했습니다. IMF는 무역 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 투자 위축을 성장률 조정의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한 겁니다. IMF는 소비와 투자 위축, 재정 통화 정책 여력 부족, 금융과 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은 세계 경제를 둔화시킬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중국산 히토류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미국 군수업체에 수출하면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산 반도체의 대중국 우회 수출을 통제해온 것처럼 중국도 전략광물인 히토류의 제3국 수출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미중 양국이 벌이는 패권 전쟁에서 한국 기업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 설비 제조사인 A사는 최근 중국 정부에서 중국산 중히토류가 들어간 전력 설비를 미국 방산업체와 미군 등에 수출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증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우회 수출 적발 시 중국산 중히토류를 팔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문은 또 다른 전기 설비 제조사인 B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전기 설비 업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전기 자동차, 항공우주, 의료장비 등 중국산 전략광물을 수입해 쓰는 다른 업종 기업도 대부분 같은 공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중국산 전략광물 전반의 제3국 수출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재정 상황과 국제 유가 등을 고려해 인하율은 소폭 낮췄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LPG 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에는 리터당 738원, 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됩니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으면 휘발유는 리터당 820원, 경유는 581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날까지 총 15번 연장하며 4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환율 기조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하고 있는 데다 지난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율은 낮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2022년 30%였던 인하율이 5%포인트씩 낮아져 다음 달부터 10%가 적용됩니다. 경유는 같은 기간 30%에서 15%로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 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한 사람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 새 28%가량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 서비스 이용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건강한 고령화가 나타났지만 고비용 의료 서비스 증가, 높아지는 진료 강도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최근 10년간 65에서 74세 고령층의 진료 이용량이 줄면서 건강한 고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DI는 65세 미만 전기 고령층에서 확인되는 의료 서비스 이용 감소는 건강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새롭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세대에서 건강 개선이 이루어져 향후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85세 이상 인구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DI는 85세 이상의 초고령층에는 신체 기능 개선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생애 전체 의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4년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한국에서 팔린 담배는 35억 3천만 갑으로 1년 새 8천만 갑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담배로 걷어들인 세금은 11조 7천억 원으로 2023년과 거의 같았습니다. 담배가 1억 갑 가까이 덜 팔렸는데 세수는 줄지 않은 것은 판매량이 아니라 반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담배 반출량은 35억 9천만 갑으로 1년 전보다 1천만 갑 늘었습니다. 권료는 5천만 갑 줄었지만 전자담배가 6천만 갑 늘면서 전체 출하량이 1천만 갑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출량이 1천만 갑 늘었으니 세수가 증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답은 관련 담배와 전자담배에 부는 세금 차이에 있습니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담배 한 갑당 세금이 관련은 3,323원, 전자담배는 3,004원으로 전자담배가 320원가량 낮습니다. 2년 연속 세수 평가를 낸 세제 당국으로서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붙은 셈입니다. 세제 당국이 눈을 돌리는 부분이 합성 니코틴인데요. 현행법상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어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은 일반 담배만큼 해롭다는 사실이 보건복지부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합성 니코틴에도 담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